한 주간의 MLB 핫이슈와 함께합니다. MLB 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플루스 이현우입니다. 네. 이 기자님. 예? 살다 보면요, 진짜 안 풀린다 이런 날 있잖아요. 네. 있으셨어요? 전 일상이 늘 그렇죠. 일상이? 일상이 안 풀립니다. 일상이 네. 안 풀려요? 근데 저는 살다 보면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오늘 같은 날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류현진 선수가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운이 없었죠? 네. 오늘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동안 11피안타를 맞고 5실점, 3자책점이지만 어쨌든 5실점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안타 11개 중에서 7개는 이제 80마일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으로 환산하면은 130km 이하의 약한 타구였거든요. 보통 이런 공들은 안타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1할 9푼 8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모조리 안타가 됐다는 거는 류현진 선수한테 상당히 불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시즌 5승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매치전 통산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뭐 미안한 얘기는 하지만 매치의 지금 팀 타율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최하위고, 네. 게다가 우리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전에서 좋았고, 네네. 이 3박자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시즌 5승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뭐 상대 투수인 잭 휠러가 상당히 잘 던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치 타자들한테 이렇게 맞을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저는 뉴욕 매치 팬입니다. 그랬어. 네. 그랬군요. 매치 팬이지만 그래서 오늘 네, 원래 인사할 때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시거든요. 네. 우리 스튜디오 이 뒤 배경이 좀 침침해서 어둡지 않나 하실 텐데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네. 4승 했습니다 했을 때도 굉장히 어두우셔서 웃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시작하면서 블링블링 하신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려고 기분이 좋은 거지 절대 류현진 선수가 져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매치 팬이었어요. 매치 네. 상대로 참 좋았는데 그런데 첫 3이닝 동안은 굉장히 좋았어요. 퍼펙트 피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9위도 워낙에 좋았어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1회 구속만 보면 어떻게 던지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1회 구속이 92마일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스볼을 높게 던졌을 때 상대 타자들이 헛스윙을 계속 연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9위 최고다. 류현진 선수 오늘 7이닝 무실점 가나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 4회부터 좀 많이 풀리지 않았었죠? 거기서 문제예요. 지금 4회, 5회, 6회 차례차례 볼 텐데 4회에 연속으로 안타를 내주면서 네.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사실 뭐 첫 타자한테 이제 안타를 맞은 것 자체는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워낙에 강한 타구였기 때문에 그건 류현진 선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후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좀 불운했고요. 특히 마지막에 그랜달의 이 실책, 이건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거는 하루 이렇게 따로 빼서 얘기해서 따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승부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3루 쪽에서 그래 저건 점수를 안 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랬죠? 홈승부가 굉장히 정확하고 좋았고 그리고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똑 떨어졌어요. 그 잘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글러브에서 살짝 공이 떠 있었어요. 이미 볼집으로 제대로 잡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타이밍상으로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태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완전히 안 잡힌 상태에서 태그를 하다가 공이 저절로 흘러나간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 레벨을 떠나서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도 보통 그런 상황이면 이제 포수는 두 손으로 태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포수랑 이 슬라이딩하는 주자랑 부딪혔을 때 글러브에서 공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포수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 글러브를 덮고 태그를 하는 게 기본인데
일단 이 주손 태그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포구가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태그에 급급했던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을까요? 본인이 일단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랜달은. 왜냐면 예전에도 똑같은 실책을 몇 번이나 이번 시즌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미리 태그를 해야지 하다가 또 일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5회, 6회 쭉쭉 가면서 계속 연속 안타 주고 실점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또 외야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알렉스 버두고가 결정적인 이 실책성 플레이를 2번을 했고, 그게 다 이제 득점으로 연결이 됐던 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실점이 늘어난 주 원인이었던 것 계속 같아요. 꺼내서 보던 이 수첩은 뭔가요? 그건 이제 수비 위치죠. 버두고 자체가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는 이루수였어요. 지난해 이제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외야수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야 수비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수비 포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타구 판단이 오늘 경기에서 보이듯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네. 일단 발 자체는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운동신경 면에서 외야수를 볼 때 절대 무리가 없는 선수이고 어깨까지 강력하지만 수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결정적인 타구 판단 미스 2개를 했죠. 사실 첫 번째 그 5회에 있었던 안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슬라이딩을 4회죠. 4회에 있었던 안타는 슬라이딩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푸이그였다면은 아마 서서 받을 수 있는 타구였거든요. 자리를 먼저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가 된 게 슬라이딩을 했는데 글러브에 공이 스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타구 판단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5회에 있었던 안타 같은 경우에도 이 시청자들 눈에는, 그리고 또 제 눈에는 제가 왜 잡을 수 있는 공을 설렁설렁 저렇게 와가지고 앞에 떨어지고 나서 잡지? 아마 이렇게 느꼈을 텐데, 기본적으로 수비 포메이션 자체가 중견수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수비 위치였다면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정면 타구였는데 달려오다가 이제 타구를 놓친 거죠. 이거는 일단 버두고 선수가 워낙 외야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지른 실책에 가까운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류현진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 류현진 선수가 현재 구위도 좋고 제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수비 쪽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슴을 치면서 봤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제 LA 다저스 수비수들이 도와주지 않았었죠. 실제로 실책이 되진 않았지만 아슬아슬한 플레이도 많았어요. 6회 때 이제 도저가 병살을 잡으려고 하는데 공을 더듬어가지고 까딱했다는 병살이 안 될 뻔한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는데 일단 마차도가 빠진 거, 유격수인 마차도가 내일 휴식일인데 왜 오늘 빠졌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차도가 왜 빠졌을까요? 로버츠 감독만 아는 걸까요? 로버츠 감독이 워낙 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좀 살짝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차도가 빠졌고, 그래서 이제 키케 헤르난데스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유격수를 보다 보니까 쉬운 타구를 또 놓쳤어요. 그리고 버두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푸이그가 아무리 수비를 성의 없이 한다고 해도 좀 약간 송구를 너무 막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 타구 판단 자체는 버두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 2개가 아마 푸이그가 있었다면 아웃이었겠죠. 근데 푸이그는 지금 징계 중입니다. 벤치 클리어링으로 인한 징계 중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양쪽의 투수만 놓고 보면 수술 후에 복귀한 2 투수고 현재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투수 간의 맞대결로 사실 투수전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시작을 했는데 명품 수비전이 되고 말았네요. 매치 쪽 수비도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았는데요. 윌러가 아예 출루시키지는 않았죠. 홈런 말고는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윌러의 투구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도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당히 잘 던졌다. 타구 속도도 낮게 잘 유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운이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경기 후에 류현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 기자님 그렇고 우리 방송사에서는 사실 네. 이 방송이 생중계가 나가는 동안 이 경기로 인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네. 근데 우울했어요. 아침 내내 우울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류현진 선수가 오늘 시즌 5승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네. 그게 구위나 제구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거의 헌납하는 그런 경기가 돼서 속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는 경기 후에 오히려 본인이 음.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고 사실 내가 그쪽으로 안 보냈으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정말 에이스답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석적인 인터뷰일 수도 있는 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를 욕하는 메이저리그 투수, 프로 투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이 선수들이 못했다고 수비수를 욕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인터뷰 스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도 뭐 실책을 했을 때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쵸. 본인도 어두웠어요. 기분이 표정이 나빴겠죠. 근데 인터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류현진 선수가 언제나 수비에 도움이 안 따른 건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수비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푸이그 선수가 뭐 대포할 송구로 3루 주자를 잡아가지고 맞죠. 이닝이 네. 끝나기도 하고 뭐 마차도가 정말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하고 이런 수비를 통해서 얻은 이제 이득은 쏙 빼놓고 이제 수비를 통해서 운이 없었던 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류현진 선수 전지적인 류현진 선수 시점인 거죠. 우리 팬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고 저런 날도 있는 거고 오늘 경기는 안 좋았지만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만 경기를 보는 게 훨씬 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예. 같아요, 에이스. 에이스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에이스 예. 같은 그런 카메라 꺼봐요. 그럼 제가 막 욕할 수도 그런 있어요. 인터뷰를 하시는 네. 지금 네. 뭐 저도 욕 많이 했어요. 보면서 저 뭐 여기 PD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오죽 열받았으면은 더 이상 못 보겠어가지고 바람 쐬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정말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속이 네. 터지더라고요, 정말.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뭐 또 이런 시점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류현진 선수가 BABRP가 오늘 전까지 상당히 낮았어요. 한 2할 오픈 때였거든요. 근데 원래 메이저리그 평균은 3할이잖아요. 뭐 타구 속도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 3할을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가 끝났는데요. 아직 BABRP가 3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운이 없는 건가? 어떤 날에는 운이 있고 어떤 날에는 운이 없고 그게 이제 평균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또 이런 경기가 있으면 다음번에 또 운이 따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근데 이사님. 뭐 결론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 그랜달의 실책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이제 실점 2점이 이제 자책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6이닝을 던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운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련하게 6이닝까지 먹었다. 근데 투구수도 88개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류현진 선수의 어떻게 보면 관록을 보여주는 피칭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거를 한국에서 익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은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모두 여기서 다 익힌 그 솜씨고 네, 그리고 그 멘탈이, 마음의 네. 마음까지 가지고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을까. 다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그 어린 팬한테 한 말이 아마 유명할 거예요.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한데 이제 어린 팬한테 이제 류현진 선수한테 어린 팬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던지냐고 물어봤는데 류현진 선수가 수비 믿지 말고 삼진을 잡으려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일단 공이 이제 배트에 맞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지금도 삼진 비율이 올 시즌 굉장히 높지만 기왕이면 이제
인플레이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투구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개인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11개의 안타를 맞았다라는 거는 개인이 한 경기에서 기록한 경기 중에 최다 안타 허용 네. 기록이었어요. 11개면. 그 안에서도 8개의 탈삼진을 잡아냈고 초반만 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공의 구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의 구위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상 이후에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살펴보면은 1회가 가장 좋았고 이닝이 지나면서 평균 구속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볼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구 위주로 투구를 하다가 그게 이제 매치 타자들이 워낙 컨택만 노리고 이제 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배트에 맞고 그때부터 좀 운이 없이 경기가 안 풀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볼배합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은 사실 류현진 선수가 워낙 타고난 네. 선수라 제가 할 말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시즌 5승 가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패전 투수가 됐지만 다음 경기 예정 보니까 지금 다음 주 12일 수요일 신시내티 원정에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는 정말 그 시즌 이제 복귀하고 돌아와서 계속 보여줬던 그 호투의 모습으로 정말로 5승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 그 등판 소식 그리고 그 다음 예상 소식까지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예. 중요한 거 남았잖아요, 기자님. MLB, 매번 MLB 굉장히 톡. 힘들어하시는 매번 연습하셨죠? 네, 맞습니다. 할게요. 네. MLB는 MLB 톡.